인공지능 이야기. 이번에는 뉴로모픽 컴퓨팅과 전력 효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뉴로모픽 컴퓨팅은 두뇌를 닮은 컴퓨팅이잖아요. 이 컴퓨팅이 그럼 어떻게 전력 소비를 줄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AI 시대에 전력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특히나 생성형 AI의 폭발적인 성장이 에너지 비용을 엄청나게 끌어올렸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전력 소비가 빠르게 늘고 있죠. 2023년, 2025년 비교하면 엄청나죠. 2023년과 2027년 최하로 잡았을 때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 데이터 센터, 특히나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AI 연산을 할 때 전력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해요. 전력을 많이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기관이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이 문제를 경고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AI의 연간 소비 전망 2027년에는 85에서 134 테라와트시. 이 수치가 뭐냐면 2022년에서 2026년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전력 수요는 증가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핵심은 폰 노이만 구조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구조의 거의 대부분은 폰 노이만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어요. 폰 노이만 아키텍처는 연산장치 메모리가 분리되어 있어요. CPU 있고 램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끊임없이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왕복되는 시간에 많은 전력을 소모해요. 이게 폰 노이만 병목이라고 하는데요. 물리적으로 해봤자 CPU하고 램하고 거리는 얼마 안 되지만 전력은 여기서 대부분 소모돼요. 그래서 데이터 왕복하는 거는 지연 플러스 전력 낭비예요. 특히나 데이터 센터에서는 데이터 이동에 쓰이는 에너지가 연산보다 클 수 있어요. 뉴로모픽 컴퓨팅이 바로 이 이동을 줄이는 데서 출발해요. 그러면 뉴로모픽 컴퓨팅이 인간의 뇌를 닮았다고 했잖아요. 인간의 뇌는 어떻게 구동이 될까요? 보시면 인간의 뇌는 20W, 즉 인간의 뇌 구조는 860억 개의 뉴런과 100조 개의 시냅스를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작동에 드는 전력, 이걸 전력으로 환산했을 때 20W예요. 엄청 적죠. 그래서 뉴로모픽 컴퓨팅은 이 효율을 목표로 삼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 뇌의 비밀은 더 빠른 부품이 아니라 작동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작동 방식이 다른 거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뉴로모픽 컴퓨팅은 뭘까요?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뇌의 구조와 작동 방식을 그대로 컴퓨터에 옮긴 거예요. 컴퓨팅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뉴로모픽 컴퓨팅을 보면 인간의 뇌와 거의 비슷하게 구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그리고 아직 완전한 뉴로모픽 컴퓨팅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뉴로모픽 컴퓨팅의 핵심이 뭐다? 전력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전력을 줄일까요? 여기서 이제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이 이벤트 기반 연산이에요. 이거 쉽게 말하면 신호가 있을 때 계산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불필요한 연산을 없애면 전력을 줄일 수 있겠죠. 쉴 때 전력은 적게 소모되잖아요. 두 번째가 희소 활용이에요. 어떤 거냐? 소수의 뉴런만 활성화. 이렇게 되면 대부분이 0이 되기 때문에 계산량과 전력이 급감하게 돼요. 세 번째는 인메모리 컴퓨팅. 메모리에서 바로 계산해서 데이터 왕복을 제거하는 거. 이거는 이제 폰 노이만 병목을 해소하는 거고요. 네 번째가 대규모 병렬성이에요. 이거는 수많은 저전력 코어가 동시에 동작해서 낮은 전력으로 실시간 처리하는 거. 우리가 지금 데이터는 고전력 코어가 동시에 작동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전력을 소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로모픽의 원리는 스파이킹 신경망과 이벤트 기반 연산. 아까 이벤트 기반 연산 이야기했죠. 필요할 때만 계산하는 거. 우리 뇌도 필요할 때만 하잖아요. 작동을. 맞잖아요. 필요할 때만 신호를 주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번 비교를 할 수 있느냐. 기존의 이제 심층 신경망과 스파이킹 신경망, 이벤트 기반 연산하는 기존 심층 신경망은 쉽게 말하면 항상 계산해요. 그래서 전력 소모가 많아요. 항상 전력 소모가 되죠. 그런데 스파이킹 신경망은 필요할 때만 계산해요. 필요 없을 때는 전력 소모가 거의 없거나 많지는 않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면 스파이킹 신경망이 전력 소모가 훨씬 적죠.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뭐냐? 희소성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감각을 느끼는 데이터는 순간의 변화가 거의 없죠. 이벤트 기반 희소 연산은 변화가 있을 때만 자원을 쓰는 것. 상시 동작 센서에서 특히 큰 절감 효과를 내죠. 쉽게 생각하면 제가 항상 수저를 드는 건 아니잖아요. 밥 먹을 때만 수저 드는 거잖아요. 이게 필요할 때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인메모리 컴퓨팅. CPU랑 메모리가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 데이터를 옮기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CPU와 메모리가 같이 있는 건 연산과 메모리를 칩 하나 위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럼 왕복 자체가 사라지겠죠. 물론 이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엄청나게 많이 사라지죠. 기존에는 이게 분리되어 있잖아요. 메모리하고 연산. CPU랑 메모리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뉴로모픽은 같이 되어 있죠. 우리 뇌도 마찬가지잖아요. 같이 되어 있잖아요. 뇌에서 바로 계산하고 입력하고 다 하잖아요. 이거를 보시면 알기 쉬울 거예요. 그리고 뉴로모픽의 근거는 어떤 거죠? 정량적인 벤치마크예요. 말이 아니라 수치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 IBM의 트루노스 2014년에 나온 건데요. 요거는 이제 코넬틱과 함께 개발한 건데 우표 크기의 칩이 5000개
배터리 수준으로 동작해요. 그리고 이 트루노스는 문제 해결할 때 에너지가 대폭 절감돼요. IBM은 SC2014에서 컴퓨터 비전, 순환신경망 과제를 대상으로 기존 방식 대비 문제당 에너지와 시간을 측정을 했어요. 표를 보면 바로 나오죠. 기존 방식과 트루노스 보이잖아요. 얼마나 에너지가 줄어들었는지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 사례는 인텔이에요. 인텔이 로이2 이거는 사실은 이제 연구용 유로모픽 칩인데요. 칩 위에서 직접 학습해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뿐 아니라 AI 연구의 플랫폼으로 써요. 2017년에 나온 로이 13만 개 뉴런 1억 3천만 개 시냅스 스파이킹 기반 이벤트 구동해서 칩 내 학습 지원해요. 이걸 또 업그레이드한 게 로이 2죠. 여기의 강점은 상시 저지연 추론, 적응형 제어, 최적화 문제에서 낮은 전력으로 우수한 효율, 즉 전력 사용을 줄이는 거죠. 세 번째가 IBM 노스폴 2023년 여기 보고서는 이제 연산과 메모리를 한 칩 안에 엮은 거 AI 추론 가속기인데요. 이거는 이미지 인식에서 동급 GPU와 비교해 보니까 큰 에너지 효율, 속도 이점이 보고되었어요. 그만큼 지금 뉴로모픽 컴퓨팅, 뉴로모픽 칩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장 가치 그리고 남은 과제는 어떤 거냐? 첫 번째가 어디에 쓰이냐는 거예요. 뉴로모픽의 강점은 배터리로 오래 실시간으로 저전력으로 동작해야 하는 엣지 환경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그래서 뉴로모픽 컴퓨팅은 엣지에서 핵심이에요. 엣지가 실시간 현장에서 바로 처리하는 거. 왜 그러냐면 특히나 이제 드론 같은 경우 항상 전원에 연결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배터리로 구동이 되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너지 효율이 좋아야 되겠죠. 엣지 AI 기기, 로보틱스 드론, 상시 센싱, 센서 퓨전 같은 거. 그러면 이제 시장 전망은 어떻게 되느냐? 시장 전망은 이제 향후 연간 20% 안팎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과제가 뭐냐? 아직 학습이 어렵고요. 소프트웨어 생태계, 소프트웨어가 미성숙해서 개발 진입 장벽이 높아요. 그리고 정확도, 범용성, 벤치마크 표준이 부재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의 컴퓨터 시스템이 폰 노이만 아키텍처에서 대부분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로모픽 컴퓨팅은 AI가 가야 할 방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